완성차 기업이죠. 혼다와 닛산이 최근 경영 통합을 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3위 혹은 4위가 되는 새로운 완성차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합병이 일본 정부의 종용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정부가 종용을 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원래 혼다와 닛산이 같이 하기로 했던 건 사실 경영 통합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난 3월 말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던 게 포괄적 업무 제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계약 관계,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둘이 뭘 같이 하기로 했냐? 요즘 자동차 산업이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 차가 뒤처지고,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 같은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고요. 네.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전기차 분야에서 부품 개발도 함께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업무 제휴의 목표였는데, 왜 둘이 손을 잡기로 했냐면, 사실 혼다랑 닛산은 일본에서 토요타 다음 간 2등 3등 하는 완성차 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토요타도 마찬가지지만 혼다도 전기차 부문에선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봐도 돼요. 올해 친환경차 76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네. 그중에 사실상 내연차랑 다를 바가 없는 하이브리드카가 72만 대나 됩니다. 아, 그래서 대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전기차는 고작 한 4만 대 정도에 불과한데, 그래서 빨리 전기차 시대를 쫓아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닛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0년에 세계 첫 양산형 전기차인 리프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기업이에요. 네.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고, 사실 전기차 부문에서 기술력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문제는 지금은 리프랑 아리아라고 하는 전기차 모델 2개만 있고 나머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도 아예 없고, 그래서 친환경차 판매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낙제점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새로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륜차, 전기차는 잘 안 되지만, 네. 사실 이륜차, 우리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요걸 팔아서 네. 그나마 돈을 잘 버는 혼다와 손을 잡았던 건데, 그렇군요.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12월 들어서 경영을 통합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둘이 합병을 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업무 제휴라고 하는 방식으로 돌아서 왔던 게 아니고 그렇죠. 바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왜 그랬을지 그 배경을 좀 네.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의 일이라서 이렇게 그건 하는 해석에 아니다. 대해서는 예. 선을 긋는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만, 전후 맥락과 상황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네. 분명히 일본 정부가 나섰겠구나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데, 네. 일단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 발표가 있던 날에 일본 현지에서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네. 폭스콘이라고 하는 기업이 비밀리에 닛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폭스콘은 아이폰을 조립하는 회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만의 대기업이잖아요. 네. 2016년에 일본의 전자기업인 샤프를 인수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샤프와 같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를 자기들 기업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40%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게 사실 만들고 싶다고 해서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그렇겠죠.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전기차 부문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세키준이라고 하는 일본인을 임명을 하는데요. 이 세키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닛산에서 넘버 3인 부사장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닛산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인물이 비밀리에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와 닛산 인수를 두고 협상을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잘 따라가야겠는데 얘기를 갑자기 르노까지 나와서 네. 왜 르노까지 얘기가 나오는 네. 걸까요? 일단은 닛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네.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네네네. 있는데요. 닛산은 일본산이라고 하는 뜻의 일본어예요. 그렇죠. 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본 최초의 자동차가 다토라고 하는 이름의 자동차예요. 네. 이 다토를 만든 게 닛산이고요. 그다음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페어레이디 Z라든지 GTR이라고 하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엄청 많이 팔린 스포츠카를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술의 닛산, 영업의 토요타,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 건데, 그래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닛산이 사실 1990년대 후반에 망해요, 한번.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프랑스의 르노가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네. 그래서 1999년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르노가 닛산의 지분 43.4%를 사들이는데 네. 사실 이게 인수는 아니었어요. 닛산도 르노의 지분 15%를 취득을 해서 2대 주주가 되는 방식의 일종의 자본 제휴인 거죠. 오. 서로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는. 예. 그리고 르노와 닛산을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고 그 지주회사의 의결권을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네. 뭐 실질은 닛산이 르노의 자회사로 들어가긴 하지만 예.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의 얼라이언스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닛산에 파견된 최고 경영자가 바로 그 유명한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019년에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네. 일본에서 탈출한 인물로 굉장히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카를로스 곤은 1990년대 초중반에도 르노 자동차를 위기에서 구해냈었고 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닛산의 CEO로 임명이 된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 코스트킬러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네. 구조 조정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인물이 닛산을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네. 그렇게 닛산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뭐 판매량이 뭐 300만 대, 400만 대, 500만 대 가까이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글을 축출한 게 바로 일본 정부였습니다. 왜요? 르노와 닛산의 CEO를 겸임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던 그가 네. 2018년에 이제 전 세계를 타고 일본에 입국을 하는데 네.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일본 검찰이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특별 배임. 우리나라 말로 치면 횡령. 횡령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가택에 가두는 가택연금 방식으로 그를 가둬뒀었는데 네. 그러다가 1919년에 그 유명한 칼로스 곤의 탈출국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출 이후에 아이러니하게 닛산은 다시 한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닛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뭐 생각도. 닛산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 예.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그렇군요. 꾸준히 어쨌든 닛산은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달 초에 충격적인 경영 실적을 발표하고 경영진 총사퇴를 한 뒤에 예. 최근에는 전 직원의 10%가량이 9천 명을 뭐 구조조정하겠다라는 예.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한번 닛산은 구원투수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카를로스 곤을 축출을 이게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이게 네. 또 사실 어떤 굉장히 이야기가 중요한 있었던 건데 건지.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것을 두고 닛산의 경영에 참여했던 카를로스 곤의 참모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일본인들에게는 르노의 닛산 인수가 꼭 필요한 일이긴 했지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르노가 닛산은 사실상 자회사로 삼을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본 제휴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 때문이었던 네,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대등한 관계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카를로스 곤이 2010년대 후반에 르노와 닛산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 건데요. 이 대등한 관계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형식적인 틀을 깨고 닛산을 완벽하게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던 게 르노의 계획이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자신을 일본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축출을 한 것이고 이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네, 네. 물론 명확히 아직까지 사실이 밝혀진 건 없어요. 근데 카를로스 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일본 정부는 닛산이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을 해외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폭스콘이 닛산을 인수하기 위해서 르노와 비밀리에 협상을 나서자 부랴부랴 혼다를 종용해서 경영 통합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야기를 다 들으면 그래도 일본 정부가 나섰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추측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맞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좀 이해가 좀 가기는 하네요. 그렇죠. 근데 폭스콘이 르노가 보유하고 있는 닛산 지분을 사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카를로스 곤이 축출된 이후 2023년에 사실 르노와 닛산은 자본 제휴 계약 이 얼라이언스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요. 아, 네. 르노가 보유하고 있던 43.4% 지분 중에서 15%만을 남기고 네. 나머지 28.4% 지분은 프랑스 은행의 신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이 28.4% 지분은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예. 배당만 받고 있다가 그때 산다는 곳이 나오면 이 지분을 팔겠다. 아. 이렇게 해서 은행에 신탁으로 맡겨놓은 건데 그 네. 지분이 지금 22.8%가량 남아있어요. 네. 닛산 출신의 세키준이라고 하는 폭스콘의 그 최고 전략 책임자는 사실 이 사정은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르노와 비밀리에 협상에 나섰던 겁니다.
사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닛산도 이런 내용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폭스콘이 르노가 은행에 신탁을 맡긴 주식을 사들인 뒤에 네. 적대적 공개 매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닛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르노를 빼게 되면 주요 주주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나눠지고 있고 폭스콘이 만약에 비싸게 사주겠다라고 하면 다들 지분을 네.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 제휴를 맺은 혼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백기사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했었는데 네. 이런 와중에 12월 들어서 르노와 폭스콘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닛산 같은 경우에도 경영 실적이 너무 참담해서 새로운 구원 투수를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 18일에 혼다와 닛산이 전격적으로 경영 통합안을 발표하게 된 거고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분명히 혼다를 종용한 게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그렇죠. 일본의 자동차 핵심을 넘겨줄 거냐? 뭐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추측뿐이지만. 추측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그렇죠.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혼다와 닛산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사정이? 뭐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래요? 혼다와 닛산의 통합 얘기는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전혀 새로운 얘기는 또 아닌 게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를 조망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 뻔히 예상이 됐던 시나리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닛산이 어려워지면서 뭐 꾸준히 시장의 루머로 돌던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면 큰 축인 도요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차로는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네. 이 도요타가 스바루, 마쓰다, 스즈키, 다이아스 같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1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일본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네. 국민 경제에서 큰 축인 자동차 기업은 사실 정부가 함부로 망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형인 도요타에게 이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도요타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서 여러 완성차 기업들이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네. 그리고 이 도요타라고 하는 큰 우산 바깥에 있는 게 혼다, 닛산, 그다음에 닛산의 자회사인 미쓰비시 자동차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도요타는 통합의 시너지와 이점을 통해서 세계 1위의 브랜드로 올라섰는데 혼다와 닛산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 예. 그렇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을 통합을 하게 되면 일본 자동차 산업을 두 축으로 재편하려고 했던 것으로 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한 축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어쨌든 이 두 축을 뭐 닛산과 혼다를 통합을 하게 되면 네. 부품사라든지 네. 조금 서로가 보완할 수 있고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전체 자동차 산업도 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너무 건데 늦었어요. 닛산은 사실 거의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륜차 때문에 어쨌든 뭐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너무 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멀쩡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완성차 기업의 경영 통합이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 알고 아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프랑스의 푸조,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다음에 네. 미국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이 완성차 기업들이 합병해서 만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출범 당시에는 세계 4위권이 되는 업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차 등에 빌려서 지금은 세계 6위권 되는 브랜드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혼다와 닛산의 통합도 사실은 성공이 담보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르노가 대주주잖아요. 네. 경영 통합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사실 닛산의 주주 구성을 보면 르노를 비롯한 외국인 주주가 보유한 비중이 57%나 돼요. 그래서 뭐 이 외국인 주주라고 하면 사실 일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인 주주들이 만약에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을 반대한다. 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혼다보다는 그냥 포스콘에 파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정부 혹은 혼다와 닛산의 의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결국 키는 르노가 쥐고 있는 건데 또 네. 재밌는 게 르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닛산의 새 주인이 결정이 되는 지금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연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혼다와 닛산의
경영 통합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아니면 폭스콘이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닛산을 품을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때는 뭐 토요타, 닛산 뭐 다 너무나 큰 회사로 느껴졌었는데 맞습니다. 뭐 시대를 잘 못 읽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는 저 밑줄에 있는 맞아요. 회사였고 와. 혼다, 뭐 닛산 너무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혀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있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교훈을 또 얻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저니의 오픈아임스 전해드립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